자, 교과서 1과에서 보면은 큰 제목, 전체 제목은 Life is Experience, 즉 인생이란 경험이다 이렇게 해놨고, 밑에 소제목은 When were you the bravest? 당신 언제 가장 용감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된 거죠. 아래쪽 문장을 보시는데,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 하나 보여서 여기다가 형광펜을 칠게요. 어디냐면 뒤에 to be brave에다 칠게요. to be brave.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잠깐 보자면, 이 mean이라는 동사는요, 원래는 목적어로는 to 부정사랑 동명사를 다 써요. 근데 여기서 mean의 목적어는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여기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해본다면, 이게 지금 의문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한번 다시 쪼개서 써볼까요? 쪼개본다면 실제로는 여기서 it이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does라는 동사랑, 그리고 mean도 어쨌거나 동사죠. 그 다음에 what은 그건 어디다 쓸 거야? what이 목적어예요. 원래 평서문의 어순대로 배열한다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저 의문사 what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it, 그 다음에 does mean, 즉 means,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도대체 구조상 무엇을 말하느냐? to be brave라고 한 것은 앞에 있었던 이 가주어에 대한 진주어가 뒤쪽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됐던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래쪽 설명은 저거 가주어이시고 진주어 to be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결국은 저기서 mean 다음에 우연히 to be가 뒤에 붙은 것 뿐이지 이게 mean의 목적어인 to 부정사는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to be brave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아래쪽에 봅시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 두 개를요 이렇게 묶어주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영어 교과서는요 문법을 문법책처럼 그냥 쭉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there is 단수명사, here are 복수명사 이렇게 문법 설명하듯이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문장에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there is가 온 건 뒤에 복수명사가, 아니 여기 단수가 이렇게 is 다음엔 단수가, here are 다음엔 복수가 왔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s 뒤에 no single definition, 딱 한 가지 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놨죠. 즉 도대체 정의가 갑자기 왜 나는 그러니까 의미, 그치? 아까 용감하다는 것에 무엇을 의미하냐 했으니까 어떤 뜻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용감해요 해놓고 줄을요 여기 뒤에 대열 한 번만 치세요. 대열은 왜 제가 주시냐면요, 그냥 한번 보라고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저기가 되게 어법상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어느 날 올 거예요. 안 틀렸다는 걸 한 번만 그냥 보세요. 왜냐면 지금 보면 everyone 뒤에 동사가 뭐 있어요? is죠. 그러니까 everyone은 단수 취급 맞아요. 그럼 여기가 단수라는 건데, 선생님 그 앞에 저 대명사 everyone이 단수인데 왜 뒤에를 대열로 써요? 대열은 복수형 소유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도 왠지 느낌상은 his, her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잖아. 그렇다고 또 it은 좀 아니잖아. 사람인데.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저 대열이 거슬려 버린단 말이야. 그치? 즉 they are brave in 대열이 아닌데 왜 뒤에가 대열이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쵸? 그래서 눈으로 한번 보고 가면 좀 덜 틀린다 이거예요. 의미상 봤을 때 everyone이 물론 단수라는 건 어법상의 구체적인 이제 규칙인 거고요. 그렇지만 해석상 everyone이 모두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뒤에다 소유격을 대열이라고 쓴 거고,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법상 허용을 해줘요. 소유격에 대열 써주는 건. 그래서 대열이 안 틀린 거고, 결과적으로 저런 걸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막 대열이 맞냐 틀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선생님 본인이 혹시라도 밑줄이 없는 어법 문제를 풀 때 대열이 틀렸다고 고를까봐 아니라는 거죠. 자, here 다음에 are 썼어요. 왜? three young people 있죠. 세 사람이 있는데 이번엔 뒤에 sharing에서부터 뒷게 맨 마지막 in life까지는 여기 앞에 people를 수식해주고 있는 상태죠. 즉 현재 분사 sharing이, 즉 공유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 people 수식하죠. 자신들의 가장 용감한 순간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씩 소개를 하죠. 그 중에 우리 제이슨 봅시다. 제이슨, 자, one morning, one evening. 자, 항상 이렇게 어떤 시점에 one이 들어가면 과거 시점을 말하죠. 예를 들면 one day면 과거 어느 날, one evening 그러니까 옛날 어느 날 저녁에 I went to a convenience store. 내가 어느 편의점에 갔어요. 자, 근데 뒤쪽에 to 부정사인 to buy는요, 아래쪽에 써놨지만 in order to
또는 so as 투부정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죠. 자, 약간의 간식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어요. 자, 갔을 때 당시에 no one was at the counter. 아무도 없었어요. 카운터 그 계산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so I thought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the clerk 점원이 was working in the back이에요. 아마 뒤에서 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the telephone started ringing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체크해놨죠? ringing equal to ringing이다. 무슨 뜻? start는 목적어로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의미도 차이가 없다. 즉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no one came to answer it 그랬죠. 뒤쪽에 있는 it은 아래쪽에 equal 표시해놨지만 the telephone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오히려 answer이라는 동사를 보셔야 돼요. 왜? answer. 여러분들이 국어로 보면은 예를 들면 야, 내 질문에 답해. 내 질문에 답해. 그러니까 왠지 answer to my question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answer my question. answer the phone. answer i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딘가에 답하다 할 때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엇에 응답하다라고 할 때 그냥 answer이란 타동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아무런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I felt something was wrong.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동사를 두 번 이렇게 쓸게요. looked 그리고 so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두 개를 묶어주시는데 자, 오늘 계속 보시면서 비슷한 패턴이 나올 거예요. 즉 동사를 지금처럼 looked랑 saw랑 동사 과거가 두 개가 나오려면 반드시 병렬을 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저기서 and죠. 자, 그런데 이따가 문장을 보다 보면 어디선가에서는 저렇게 두 개 동사를 쓰기에는 접속사가 없을 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는 분사구문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looked, saw 가능하지만 만약에 지금도 and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거 ing 하셔도 돼요. 그럼 뭐야? 그냥 looking over the counter 그 다음에 I saw the clerk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I looked over the counter 그 다음에 콤마 찍고 seeing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분사 구문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즉 여기 동사를 쓰고 여기도 동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러한 접속사가 있어야만 동사를 두 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둘 중에 편하신 쪽을 한쪽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가 일단 뒤에도 나오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자주 출제하는 어법 중에 분사 구문이 특히 잠실 요구에서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고 있다 또 한번 남은 얘기할게요. 자, 아래쪽에 볼까요? I immediately called예요. 난 그 즉시 전화를 했어요. 911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called랑 and가 있기 때문에 뒤에가 explained가 되겠죠. 나는 곧바로 911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나와 있는 이런 수거들 나오죠. 보면 지금 수거도 있고 부사어도 있는데 그 즉시라는 immediately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막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저기 같이 있는 애들이 그냥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 같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를 공부할 때 그냥 얘네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놓고 쟤네끼리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을 눈에 박아 놓으세요. 쟤네끼리 같이 있는 걸 본 것 같아. 쟤네끼리 친한 것 같아. 쟤네끼리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출제 문제 유형이 이거라서 그래요. 아래쪽에다 문제 유형을 씁시다. 아래쪽에다 문제 유형을 쓰는데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해놓고 1, 2, 3, 4, 5 5개의 선지에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쟤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밑줄 친 단어가 immediately야. 그러면 4개는 쟤네랑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지. 그럼 저런 애들이 있겠지. 그럼 하나만 거리가 멀겠지.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은 같은 그룹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동의어를 외우란 뜻이에요. 근데 동의어가 유난히 4개가 이상 나오는 단어들이 보일 거야. 그럼 내가 유난히 강조할 거야. 이런 애들이 나온다니까 객관식으로. 왜? 동의어 사실 자주 쓸만한 거 2개밖에 없어. 아니면 억지로 사전 찾으면 웬만한 단어 동의어가 5개씩 나와. 근데 막 그런 건 막 미국에서 대학원생들이 쓰는 단어 이런 건 안 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동의어를 4개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출제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 애들 봐야 돼요. 자, 이거 같이 보자 이거죠. hesitation이란 명사가 망설임, 머뭇거림이니까 망설임 없이가 곧바로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결국은 즉시 전화했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자, the operator. 자, 119에 전화하면 911에 전화하면은 바로 구급 대응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화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한 사람이 교환원이 asked me예요. 자, 나에게 뭘 부탁했냐면 여기 to perform 여기다 붙일까요? to 부정사 뒤에. 자, 이게 뭐냐? 아랫줄에 화살표 이렇게 해주세요. to perform 여기다가. 목적격 보어가 to 부정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요, 목적격 보호 형태가요, 굉장히 다채롭게 나와요. 여기서 좀 아까 나왔던 거는, 자, so도 나왔죠. 그쵸? so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여기서는 ask의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오죠? 사역동사까지 한다면 전반적으로 목적격 보호 패턴은 모두가 나온다고 보는데, 자, 이걸 구별하는 걸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옆에다 쓸 건데, 어디다 쓰냐면요. 자, 여기 오른쪽 공간에다가, 여기다 잠깐 필려서 쓸게요. 여기다가. 자, 뭐라고 쓰시냐면, 꼭 외워야 되는 동사 7가지를 먼저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을 먼저 이렇게 쓸게요. 일단 첫 번째,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저기다가 제가 이렇게 밑줄을 3개 칠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리 같은 자리에 줄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밑에다 똑같이 3칸 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묶어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묶어놓고, 자, 근데 여기 중간에 한 칸짜리가 반사역동사. 근데 세 번째 거는 딱 동사의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없고 그냥 동사가 3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역동사는 뭐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써볼까요? make, have, let 이 3가지를 말하고요. 반사역동사는 help를 말해요. 세 번째 묶어서 한꺼번에 볼 동사는 leave, keep, find 이렇게 3가지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자리가 중요한데 뒤쪽에 여기 오른쪽 끝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쓸 거예요.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쓰는데, 자, 요 끝선에다가 맞춰 써드릴게요. 자, 목적격 보어 형태를 쓰는데, 자,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원형이죠. 즉 우리가 보통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정식 명칭은 원래 원형 부정사예요. 자, 그 다음에 반사역동사라고 써놨던 저 help라는 아이는 2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원형 가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가능해요. 자, 끝으로 leave, keep, find는요. 뒤에 현재 분사 써요. 현재 분사라는 건 ing 형태 말하죠. ing. 됐어요? 네. 자, 근데 여기는 어차피 외워야 돼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저 쌤 지금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하다가 저걸 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왜 하냐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받는 동사가 지금 여기 ask가 나왔잖아요. ask 말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보통 자주 나온 애가 12개예요. 그 다음에 좀 폭넓게 보면은 48개, 48개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우지 말고, 물론 자주 나온 건 외우면 편하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쟤는 외워야 되거든. 지금 내가 쓰는 얘네들 make, have, let, help, live, keep, find.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동사는 그 대신에 보면은 목적격 보호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지각동사 아까 뭐 나왔지? 샘플로? 앞에 나온 거? so 원형이 see 그치? 자, 그러면 지각동사는 여기다가 제목만 쓸까? 자, 지각동사는 내가 굳이 동사 종류를 안 써도 되는 게 한자어 자체가 지각 무슨 얘기야? 알 지자야. 즉 지혜 아니면은 인지할 때 그 지야. 지식할 때 그 지야. 근데 각이 뭐냐면 감각이야. 그러니까 감각은 5개야. 인간이 감각으로 안다는 뜻이니까 시각으로 안다는 게 뭐야? 봐서 안다는 거야. 그래서 see, watch. 아니면 내가 뭐 observe, 관찰 같은 거 하는 거, notice, 보고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청각은 뭐야? 듣는 거. hear, listen to. 자, 그러면은 후각, smell, taste, 미각.
그 다음에 겉으로 느끼는 건 뭐야? 촉각. feel. 이거 말고 다른 감각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없지? 그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으로 하는 동사라서 대부분 보면은 이거 지각동사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굳이 막 이런 동사 뭐지? 처음 보는데? 해석이 어려워.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지각동사는 뭐만 알면 돼? 아, 얘는 뒤에 목적격 보어로, 즉 목적어 뒤에 보어 자리에 2가지가 들어가는구나. 하나는 현재 분사. 또 하나는 원형이지. 동사 원형 형태. 원형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지.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리기를 지각동사는 굳이 동사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봤을 때 얘는 목적격보가 뭘까를 고민한다면 그 동사를 해석해보고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식으로 감각으로 하는 거면 아, 이거 지각동사겠구나. 그러면은 ing거나 원형일 거다. 근데 저기 있는 나머지 7개는 외워야 돼. 7개 동사는 목적격 보호 형태랑 짝을 지어서 외워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아무거나 내가 대충 툭 한번 던져볼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나왔어. false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저기 7개 해당이 안 돼. 뜻을 보니까 뭐 감각이랑 상관이 없어 보여. 그럼 목적어 to 부정사. persuade 마찬가지야. 저기 있어? 그러면 목적격 보호는 to 부정사.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기 안 나왔지만 tell도 그럴 거고 앞으로 나올 allow도 그럴 거고 enable도 그럴 거고 뭐 encourage도 그럴 거고 주구장창 나오는데 저기 없으면 근데 내가 봤을 때 해석이 보고 듣는 거 아니면 to 부정사. 그러면 된다고. 왜? 쟤는 어차피 외워야 돼. 사역동사 목적격 보호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외울 거 외우시고 그러면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는 절로 해결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꼭 앞으로도 이게 굳이 1과에만 해는 게 아니라 1과 2가 모의고사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걸리는 거라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장을 가봅시다. 자, 이 교환원이 나에게 요청한 건 그거예요. CPR을 하래요. 이 점원에게 언제까지? 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래쪽에 심폐소생술을 풀어놨지만 스펠링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의대 갈 때 하세요. 알았죠?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I was scared 나와 있었어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scared의 동의어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scared 위에다 쓰자. 나 너무 무서웠다. 다른 거 뭐 있어요? I was frightened. 또는 I was freaked 이런 거 있잖아요. freaked. freaked 하면 약간 더 쫄았다 약간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I was afraid 막 우려스러웠다 이런 거 있죠. 지금 이 주제가 제가 굉장히 용감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는 어른이지만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편의점에서 이런 상황이면은 신고는 했지만 CPR은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도 죽이면 어떡해. 예를 들면 내가 약하게 해서 죽었거나 너무 강하게 해서 갈비뼈 부러졌거나 그러면은 어느 쪽도 너무 괴로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죽었나 봐 이런 생각 너무 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걸 했잖아 얘는. 그치? 대단한 거예요. 제가 배운 것만으로 응용했잖아. 그치? 어쨌거나 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건 뒤에 뭐야? remembered 다음에 learning이에요. 자, remember라는 건요. 아래쪽에 여기 현관펜 치세요. 어디다 치시냐면 여기에 to learn이라고 쓰면 여기 X를 크게 잘 보이게 해주세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뒤에가 to 부정사 쓰면 어떻게 돼요? 아직 안 한 일을 할 때 써요. 예를 들면은 나 내일까지 그거 맞다 내야 되지. 기억난다. 이럴 때가 I remember to submit 이렇게 써요. 그런데 뒤에가 이미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명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억한 건 뭐야? 맞다 나 학교에서 배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배운 걸 말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remember란 동사가 아니라면 remember보다 배운 일이 먼저면 원래는 완료 동명사 형태인 having learned를 써야 정상이나 regret이나 remember처럼 뒤에 동명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전 일을 의미할 때는 having pp 안 써도 돼요. 그냥 learning만 써도 돼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 있어요? I remember 다음에 만약 접속사 대서 쓰면 remember to보다 learn이 먼저라는 걸 표현한 시제가 뭐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That I had learned가 들어가 있죠. 내가 CPR을 이미 배웠음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되죠. 자, 요 정도 변형은 그나마 감사한 거, 그쵸?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는 안 나오길 바래요. 왜? 다 맞출 테니까. 자, 근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다가 scaring X라고 쓴 거 한 번만 X 잘 보이게 볼래요? X 잘 보이게? scaring이 아니다. 왜?
스케어링은 누군가를 겁나게 하는, 무섭게 하는이니까 사람이 주어라서 저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I was scared죠. 여러분 많이 알겠지만 나 되게 놀랐어. 그럼 I was surprised. 그치? 그 다음에 나 어딘가에 관심을 가져. I am interested. 알죠? 어떤 거에 되게 감탄했어. I am amazed. 이런 식이죠. 그쵸? 아니면 신났어. I am excited. 사람이 감정을 느끼면 다 id야. 그치? 작년 1학년에 잠실여고 선생님이 문제 내신 거, 이지아 선생님 내신 거 하나 얘기하자면 어떻게 냈는지 볼까요? 어떤 문장이었냐면 작년 교과서인데 애가 되게 가난한 마을에 자원봉사를 간 거야. 근데 갔더니 막 어떻게 이런 집에 사람이 살아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애가 너무 놀란 거야 내가. 그래서 I was surprised 이거야 본문 문장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문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밑줄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가 surprised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밑줄이었어. 밑줄 친 C인가 뭐 그랬어 여기가 대충. 밑줄 친 ABCD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였어요 문제가. 그럼 봐봐. 문제가 그냥 I was surprised 였어. 그리고 뒤에가 to see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뭐 how 어떻게 이렇게 있었어. 걔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뒤엔 다 똑같아. 모든 게 똑같아. 그리고 밑줄 surprise 똑같아 교과서랑.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오 고맙다 그리고 지나갔겠지. 원래 본문은 뭐라고? I was surprised. 자, 내 앞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봐봐. T 하나 소문자로 시험지에 붙는 건 간격이 0.3cm, 한 3m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잘 안 보고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렸다라고 묻는 순간 학생들은 모든 게 꺼져요. 밑줄만 봐요. 기가 막히게. 딱 C만 보이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오케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넘어간 거지. 그리고 뭐 앞에 was도 맞고 뒤에 to see 어쩌고 이렇게 맞으니까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되면 뒤에가 투부정사 한다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은 결국 it was surprising이지. 그러니까 C가 틀린 거야. 이해돼요? 근데 저거 하나 집어넣으면 2.7점짜리 객관식이 통으로 날아갔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 준비하기가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다들 아직 열심히 할 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말을 계속해도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설마 약간 그렇게까지 약간 그리고 약간 아직은 말로 듣는 거는 경험이 없으면 몰라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알려드릴게요. 어떤 만행이 벌어지는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내게 돼요. 어느 순간 이런 건 그렇게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진화해요. 그래서 나보다 너무 앞서가서 만약 우리 학교 선생님 이렇게 내면 어떡해요? 라고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워워 이렇게 해요. 그렇게까지 하시겠냐 설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히려 진정시킨 날도 와요. 2학기 때쯤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지는 날이 올 거지만 일단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 너무 판에 박히게 저기만 볼 테니까. 지금도 저 자리도 마찬가지야. I was scared지만 만약에 뒤를 보면 it이라고 써봐. 그럼 사실 저 자리에 scaring, scary라는 형용사도 괜찮지. it이 뭘 말한다면 만약에 나보고 CPR 하라고 말한 게 너무 무서웠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상황 자체가 넌 너무 무서웠어. 그런다면은 it was scaring이나 scary라는 형용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결국 얘는 I checked for a pulse야. 내가 목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대고 그리고 이제 pulse 맥박을 체크했어요. 다행히도 he was still breathing. 아직 숨을 쉬네요. 그쵸? 자, 동의어는 살짝 체크하시고요. 그쵸? Then I started.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여기에다가 현관펜을 여기에다 요 콤마랑 그 다음에 여기 호핑 이렇게 치세요. 자, 아까 우리 계속 제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밑줄 2번 치면서 중간에 엔드 쳤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앞에서는 앞에가 동사 그리고 동사 중간에 삼각형 엔드 계속 그렇게 했죠. 연거푸 2번 그랬어요. 근데 이따가는 아닐 날이 올 거야가 여기에요. 여긴 봐봐. 앞에가 동사가 started야. 그런데 왜 뒤가 hoped가 아니냐고. 그치? hope를 쓰려면 아까 같이 삼각형을 해줄 접속사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지금 없죠? 그러면 분사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바꾼다면 선생님 굳이 앞에만 여기다가 started를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야. 얘도 만약에 바꾼다면 앞에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다 그냥 내가 여기 그냥 starting 이렇게 써서 starting to push.
시작하면서 그리고 뒤에다가 I hoped 그렇게 바랬어요. 해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어딘가에 한 군데만 분사를 하고 접속사가 없이 쓸 수 있다. 아니면 접속사를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다 as나 and를 쓴다면 결국은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랫줄에 여기다가는 여기 호핑에 쥐가 빠진 거 하나 채우시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한번 다시 쓴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즉 앞에를 만약에 분사 구문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다가 then이라는 것은 뒤에 붙이면 되니까 starting을 먼저 써도 되지. 이렇게 starting 그리고 to push 이렇게 써도 되죠. down on his chest 그리고 then은 앞에다 써도 되고 그쵸? 아니면 부사니까 상관없거든요. 아니면 뒤에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넣어도 그렇게 상관없고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쓴다면 중요한 건 뒷부분이지. 이렇게 쓴다면 뒤에다가 여기다 I hoped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나는 바랬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기를 이렇게 되죠. 결국은 앞에가 ing면 주어 동사 뒤에 또는 앞에가 주어 동사 I started면은 뒤에다가 ing 하나 hoping 아니면 앞에도 started 뒤에도 hoped일 거면 중간에 접속사 하나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 규칙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1학기, 2학기 내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볼까요? 자, 보시면 문장에서 자, 뒤에 여기 하나만 봅시다. 뒤에서 I was doing it 할 때 이시 말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 즉 CPR 행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기를 바랬다. 이렇게 되죠. A few minutes later 그랬어요. 자, 여기 a few에다가 줄만 잠깐 칠까요? a few에다가 치는데 위에다가 이게 만약에 틀린 걸로 나온다면 뭐가 틀리느냐? 일단 여기다가 little이라고 쓴다면 X 틀린 건데 이거는 문맥상 틀린 거예요. 문맥상 X죠. 문제에서 문맥상 어휘의 의미가 잘못된 것은 단어 뜻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 미안해. 반대로 썼다. 미안해요. 문맥상이 아니라 어법상이에요. 어법상. 고치세요. 어법상이에요. 자, 어법상 틀린 거예요. little은 뒤에 단수가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a few 다음에 minutes라고 복수가 왔기 때문에 little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위에 few를 하나 쓰시고요. few를 쓰면 이번에 틀린 거는 문맥상이에요. 자, 문맥상 틀린 건 단어 뜻이 잘못된 건데 few가 왜 틀렸냐면 few equal almost no예요. 그러면 약간 시간 지나고 나서 구급대원이 와야 되는데 거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곧바로 왔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의미상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몇 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few나 a little은 아닐 거다. 자, 약간 시간 지나고 구급대원들이 다시 동사가 2개 오네요. 그렇죠? rush to and took가 2개로 왔죠. 아까 위에처럼 쓴다면 rush to in, 콤마 찍고 taking 이렇게 되겠죠. 이제 습관이 되죠. 다행히도 저번은 regained consciousness예요. consciousness는 아래쪽에 단어 스펠링 conscience랑 달라요. 밑에 건 양심이에요. 다시 의식을 찾았습니다. After putting the clerk예요. 저번을 앰뷸런스에다 태우고 나서 자, the paramedic said예요. 이 사람이 말했는데요. Thank you for your being이죠. 자, for 다음에 being 동명사 쓴 거죠. 용감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고요. You did a wonderful job. 훌륭하신 일 하셨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thank you for your라고 써놨어요. brave의 명사형을 요구한 거죠. 이렇게 된다면 brave의 명사형 자체는 bravery가 일반적이에요. bravery. 자, 그 다음 문장이 이건데 자, 이게 학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시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마다 이거를 다 다르게 설명하시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요 밑에 설명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설명보다는 앞에가 it이잖아. 나도 이건 설명 잘못 써놓은 건데 앞에가 나는 이걸 잘못 본 거야. it이 아니라 I로 봤거든요. I로 생각한다면 부사적 용법에서 감정의 원인이 맞아요. 왜?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I felt great. 근데 내가 그런 감정을 느낀 건 투부정사 해서야 라고 한다면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 맞고요. 근데 본문이 it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게 아니라 얘는 앞에가 가주어가 맞고 그랬으면 뒤에가 진주어인 투부정사가 맞아요. 그러면 it이라는 가짜에 진주어를 대입하면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걸 돕는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좋은 느낌이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it은 절대 생명체를 가진 거에다 주어를 쓰지 않아요. 집에 강아지한테 가끔 it이라고 쓸 때는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t에다가 felt를 썼을 때 절대 it이 감정을 느낀 주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가짜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면 뒤쪽에 투부정사의 진주어로 보는 게 어법상 타당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출판사의 의도도 그거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극명하게 두 선생님이 필기가 내가 그건 어제 등원했던 학생한테 확인했는데 한 반은 가주어 진주어로 설명하셨고 한 반은 부사조원법이라고 설명하신 반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설명하셨다 해도 괜찮은 게 이게 어차피 부사조원법인지 명사조원법인지 투부정사 용법을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잠시 용어는. 그럼 분명한 건 여기가 투부정사 자리라는 것만은 둘 다 공론이라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법상 투부정사가 들어갔던 자리만 보시면 되지 부사조원법인지의 여부가 중요하진 않다.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일단 가주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출판사에서 자습서가 편집이 덜 끝났는데 제가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아출판사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가주어의 승률이 훨씬 더 크게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동아에서 가주어라고 나온다고 해도 부사조원법이라고 생각하신 선생님이 승복하진 않아요. 그건 예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그런 얘기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 학원쌤이 그렇던데요 라고 말한다거나 제가 자습서를 사서 봤는데 이거 명사조원법에 진주어라고 써있던데요 라고 가서 그 선생님께 말씀하지는 마세요. 왜?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네 말이 맞네 이렇게 안 해요. 무슨지 알죠? 그러면은 딱 선생님은 첫 번째 뭐냐 너 이름이 뭐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네, 나중에 좀 더 지켜보시면 무슨 일인지 아실 거예요. 자, 올리비아를 봅시다. 올리비아를 켜두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비아의 얘기를 제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올리비아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들어가죠. 자, 이 친구는 앞에 보면 dreamed of 다음에 바로 being 동명사 목적부터 봅시다. 이 친구는 꿈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being an Olympic track and field athlete라는데 이게 보통 육상 경기 종목을 하는 선수를 말하죠. 자, 저게 되는 게 꿈이었대요. 여기서 보면 dream of라고 나오는데 아래쪽에 long for 써놨죠. long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뭔가를 갈망하다, 동경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아래쪽에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봅시다. 쉽다는 건 단어 뜻부터 좀 볼게요. 앞에 보면 여기서 be full of가 있는데 여기를 잘 보세요. 왜냐면 일단 뒤에 후반부에 뭔가로 채워지다는 표현이 아주 전혀 다른 게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나오기 전에 이걸 먼저 보세요. be filled with를 눈여겨보세요. 왜냐면 얘랑 이따가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하게 수거인데 여기 뒤에 똑같이 be packed with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filled랑 packed는 비동사 뒤에 pp 형태를 쓰는 수거구나, 수동태구나. 그런데 옆에 저 위에 있는 것처럼 full이나 아니면 저 가운데 껴있는 replet은 원래가 충만한,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예요. 과거분사 형태를 안 쓰고 그냥 채워진,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수거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따 본문 후반부에 좀 다른 게 나올 거라서 그때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어쨌거나 내 방은 메달하고 awards, 상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메달과 상은 awards는 다 어디서 from races, 내가 참가했었던 그런 경기 시합들에서 받은 거예요. 자, 근데 뒤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 뒤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 사이에 일단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뭘로 아는지 그걸 제가 잠깐 위에 쓸게요. 앞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명사가 있어요. races 자체가 시합들이란 명사죠. 명사가 있는데 뒤에 I라고, 이것도 대명사지만 어쨌거나 명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명사가 나왔어. 근데 바로 뒤에 had competed라고 동사가 나오죠. 이런 구조, 즉 구조상 명명동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명사 다음에 동사지. 왜 명명동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명사랑 동사는 뒤에 정작 두 번째 나온 동사에 대한 목적 없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게 확실히 관계대명사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뒤를 봤는데 여기 연결되는 즉 I had
competed in이라는 요 자리를 봤을 때 뒤에 요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건데 불완전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말을 이런 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걸 저 뒤에다가 넣어보세요. 꾸겨 넣어보세요. 그럼 넣어볼까? I had competed. 내가 옛날에 가서 겨뤄봤어요. 경쟁했어요. 시합에서 한번 같이 시합을 해봤어요. In races. 시합투에서. 그리고 내가 그런 시합에서 상을 탔어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저 in 뒤에 races 넣으면 딱 맞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또 뭐냐면 여기다가 왜 꼭 had competed를 쓰냐 이거예요. 그러면 뭘 쓰면 틀리길래 요 자리에다가 아래다 한번 쓸까요? have를 쓰면 x라고 쓰세요. x. 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거는 I 다음에 have를 되게 자연스럽게 보는데 여기다 현재 완료를 쓸 수는 없어요. 아래쪽에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기준을 써놨어요. 어떨 때에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쓰느냐? 과거 완료는 그냥 내 느낌상 되게 오래된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과거보다 이전을 나타낼 때 써요. 여기서는 분명히 과거가 있어요. 내 방이 was full이야. 꽉 찼어. 상으로. 아니 과거의 상으로 살려면 도대체 그 상은 언제 탄 거야? 그 과거보다 더 먼저 대회에 참가해서 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거 시제가 하나 있어야 저기다가 had competed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 완료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앞에 물론 수거도 중요하지만 자, 이제부터 볼 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이 만약에 자리를 찾아놓고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기 실제로 보면은 뒤쪽에 in이 있었잖아요. 아까 in이 있을 때라면 확대해 볼게요. 교과서 본문 문장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하시고요. 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요 문장 자체가 즉 원래 교과서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 문장 이렇게 쓰세요. 본문 문장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즉 races 뒤에서 I had competed in 그리고 뭐가 생략된 거야? 옆에 설명을 보신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본문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본문 문장을 왜 한 허리 가운데다 써놨냐? 원래 정상적 형태는요. 생략하기 전이니까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that이거나 which가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저걸 생략한 상태가 가운데 있고 저걸 본문에 써놓은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 아래쪽에 바뀐 걸 볼까요? 여기까지는 죄다 여기 다 in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in이 뒤쪽에 여기 안 보이죠? 그쵸? 그럼 어디 간 거야? 여기 온 거지. in 그리고 which랑 결합시킨 거죠.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아래쪽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관계 부사 where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races 해놓고 갑자기 선생님 race는 시합이고 대회인데 육상 경기 대회인데 어떻게 장소를 나타내는 where이 와요 라고 하겠지만 결국 내가 그 시합에서 메달을 땄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합에서 경기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는 공간적 개념이 형성이 되고 결국은 where를 쓸 수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 자리를 시험 문제를 내는데 뒷부분 봤더니 races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빈칸 이렇게 주겠지. 잠시라면은 where I had competed 자리를 이렇게 줬는데 칸이 4개야. 그런데 여기다가 단어는 이렇게 주겠지. compete를 반드시 활용하여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써놨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본문 외웠으니까 had competed까지 외우고 갔으면 좋아. 근데 만약 못 외웠으면 뭘 생각해야 돼? was full보다는 compete가 먼저겠구나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써봐야 had competed까지 썼어.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가 외운 걸 기준으로 한다면 in을 쓰려고 했을 때에 칸이 안 맞아. 왜? 네 칸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요 뒤를 기준으로 보세요. where를 쓰지 않고도 in을 쓸 수 있는 자리는 지금 I had competed in 이라는 건데 이거는 본문 문장을 줬을 경우에 못 쓰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칸이 되고 전치사가 들어가도 하나 둘 셋 넷 5칸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본문 문장을 제시해주고 나서 바꿔 쓰세요 라고 나온 경우에는 이거밖에 못 들어가죠. where I had competed 밖에 못 들어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본문 문장을 이미 주고 나서 아래쪽에다가 변형을 쓰라면은 where를 유도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곧 나올 거지만 일과에서 관계부사가 나오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늘 신경 쓰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래쪽 넘어가 봅시다.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먼저 체크할게요. 뭐뭐한 동안에라는 뜻이죠. 전치사고 뒤에 보니까 이 100m 전국대회 결승전에서 근데 여기서 그러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쓸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이 during 윗자리에다가 꺾은 거를 하나 주시고 여기다가 삽입 이렇게 쓰세요. 삽입.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을 삽입하라고 준다면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여기에요. 왜? 이 앞에까지는 아주 해피해피하거든요. 앞에는 방이 막 상으로 꽉 차 있어. 나는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그걸 너무 잘해.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나의 그런 소중한 꿈이 갑자기 끝났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왜 끝나는지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겠죠. 그쵸? 자, I was about to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일단 여기 문장 정리 먼저 합시다. came to a sudden stop 했을 때 결국은 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다라는 표현인데 come to an end까지가 결국은 끝이 나다예요. sudden end나 sudden stop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sudden end, come to an end 또는 come to a stop 똑같은 얘기예요. 멈추다, 끝나다. 자, 아래쪽에 보면 왜 멈추게 된지 이제 상황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줄 칠게요. 비동사 about to 부정사인데 여기 뒤에 to 부정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치사를 보면 원래는 뒤에 동명사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봐봐. about이면 원래 뒤에다가 동명사 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유난히 뒤에 to 부정사에 연결해놨죠. 굉장히 특이한 수거고요. 그리고 원래 비동사 about to 부정사는 동의 표현이 be on the verge of ing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of란 전치사 뒤면 ing가 맞거든. 저 about이 특이한 거지. 어떻게 about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 그치? 되게 특이한 애야. 자, 그런데 두 개가 모두 다 이제 막 뭐뭐하라는 참이다. 자, 내가 막 take the lead. 이제 막 1등, 즉 선두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었어. in the race. 근데 그때 I suddenly felt a pain in my knee.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오는 거야. I fell to the ground고요. 동사 병렬은 여기서 fell 그리고 had to이고요.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만약에 분사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feeling이지. 그러면 느낀다. 그치? 현재 분사로 쓰면 일단 미안 feeling이란다. 미안해. falling이죠. falling. 그쵸? 쓰러졌어요. falling to the ground. 땅에 쓰러지고 그런 다음에 뒤에 주어를 써줘야겠지. I had to be carried 이렇게 쓰면 되죠. 뒤는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쓸게요. 즉 falling to the ground라고 쓴다면 그냥 앞에 있는 fell이라는 동사를 현재 분사로 분사 구문 쓴 거죠. 바닥에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는 I had to be carried off the track이라는 건 이 트랙은 선수들이 이렇게 달리는 그 육상 선수 트랙을 말하죠. 근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얘는 선수한테 밟히거나 걸리적거릴 테니까 치워지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carried off야. off라는 부사를 쓴다는 것은 떼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아랫줄에 여기다 쓴 거 to carry가 아니다. 왜? 얘는 이미 쓰러져서 지가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야. 치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be carried. At first, 처음에는요, I didn't think much예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이 부상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I thought, 나는 I would get better soon. 자, 동의어는 여기 get better가 동의어 recover, 회복하다, 좋아지다. 자, 그러나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뒤에요. The test results from the hospital인데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여기 were. 자, 그럼 여기를 제가 줄치고 별표한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다 왜 별할 거라고 생각하죠? 수일치죠. hospital was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또 밑줄 친 어법을 하고 있을 때 또 기가 막히게 밑줄만 보면 안 된다. 항상 전체를 다 봐야죠. 그쵸? 크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어는 results일 테니까 월이 맞다는 얘기죠. 그쵸? 자,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요. not hopeful. 그닥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자, 아래쪽에 희망적인에 해당하는 동의어가 여러 개 나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다? 밑줄 친 단어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계속 유의하자. 그런데 이럴 때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밑줄 친 단어 중에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봤는데 만약에 저 자리에요. 밑줄 자리에 아래쪽에 보니까 pessimistic이라는 건 비관적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병원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희망적이지 않았다예요.
왜냐면 여기 부정이 있으니까 희망적인이라는 형용사를 쓴 거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건 대부분 promising, 좋은 거, 그 다음에 positive, 긍정적인 거, optimistic, 낙관적인 거, anticipate, 뭐 뭔가 기대할 만한 거,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 자리에 오히려 pessimistic이나 또는 negative를 써야 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여기 이게 없으면. 그래서 반려도 같이 봐야 돼요. 문맥상의 어휘가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학생들이 저기에 보통은 pessimistic 써 있으면은 느낌상 저게 안 좋은 단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일단 내가 외운 단어랑 달라. hopeful인데 안 착해 단어가. 그럼 이건 문맥상 틀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보니까 병원에서 나온 결과가 비관적인 거야. 맞잖아. 그럼 이게 낫이 없으면 달라지죠. 그쵸? 낫이 있으면 좋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다시 생긴다고 한다면 그쵸? 이게 낫을 지워버리면 들어가 단어가 바뀌잖아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체적인 걸 보고 답을 골라라. 어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지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단어는 그룹으로 같이 보세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무릎의 부상이 would prevent고요. 자, 여기도 중요하죠. prevent는 목적어 뒤에 from, ing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잠시 요거 기출문제 보여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죠? forbid. 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뭐 한다는 것을 금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식이 되겠죠. 얘는 그쵸? prevent me from running이니까요. 그쵸? 자, prevent 자체 동의어가 엄청 많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keep, stop, prohibit 또는 inhibit, ban, bar, deter 뭘 써도 다 똑같이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란 뜻이에요. 똑같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쓰고요. 전체 그룹으로 같이 보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매일 밤 그랬어요. I had flashbacks. 플래시백은 갑자기 툭툭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다쳤던 그 기억이 막 나는 거죠. I could not watch sports anymore. 더 이상 운동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뒤에 나와 있는 it을 꼭 체크를 하세요. it이라는 게 주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동사 was가 오겠지만 제가 왜 체크하라고 했냐면 나중에 가만히 보시면 이상하다. 스포츠인데 왜 they were라고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it이 의미하는 건 결국 이거 전체인 거죠. 즉 스포츠 경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스포츠가 힘든 게 아니라 스포츠를 내가 본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뒤에다 대명사를 단수로 쓴 거예요. It was too painful. 그래서 so I shut out이에요. shut out은 아래 모중한 피하다, block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obstruct가 이 중에 좀 어려워 보이죠. 차단하다, 막다예요. 모든 것들인데 뒤에 보면 related에서부터 sports까지는 앞에 있는 everything을 수식해줘요. 스포츠랑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어요. 보기 싫었겠죠, 뭐. 그쵸? 저는 할 수도 없는데. 2 years passed. 2년이 지났습니다. And I was still getting to인데요. 나는 여전히 뒤에 to 부정사가 to get used to인데요. 아랫줄에 화살표 여기다 해주세요. accustomed랑 동의어예요. 어딘가에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난 여전히 my ordinary high school life예요. 나의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죠. 자,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I came across예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 동의어 한번 체크하시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학 전공인데 자, 뒤쪽에 여기가 cold에서부터 sports medicine까지가 이렇게 이 메이저를 수식해주고 있겠죠. 물론 중간에서는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스포츠 메디슨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재밌는 대학 전공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it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했던 바로 그 스포츠 메디슨이라는 전공이고요. 그것은 deal with. 자, 이것도 정말 자주 나오죠. 아이고, 너무 웃다. 자, deal with인데 자, 여기는 아래쪽 동의어 써놨어요. deal with랑 밑에 보면 treat, manage, handle, tackle, cope with, address 다 다루다, 어떤 것을 처리하다 이런 얘기죠. 자, 뒤에 보면 treatment and prevention 뒤에 공통의 전치사구가 of sport injuries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treatment of sport injuries죠. 운동하다 생기는 부상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그런 부상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과목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A light bulb예요. 왜 전구 알죠, 여러분? 이게 동그란 거 필라미드 들어오는 거 그거. 그게 갑자기 went to on 갑자기 확 켜졌대요 머릿속에. 왜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보면은 사람 머릿속에 갑자기 이럴 때 이렇게 전구 불 딱 켜진 이런 거 그리는 그런 이미지예요. 이해되시죠? 좋은 생각이 날 때 이런 문장을 써요.
this 이것은 즉 저 전공 자체가 되게 좋은 찬스였대. 좋은 기회래요. 뒤를 보면 이 투부정사를 하기 위한 기회.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stop 다음에 running. stop은 뒤에 투부정사를 연결할 때가 있지만 그건 목적어는 아니고 오히려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는 거는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 하게 되냐면 내가 투부정사를 뒤에 쓰면 저 투부정사 하려고 딴 거에 멈추는 거거든요. 결국 그걸 하게 돼요. 투부정사를. 근데 stop 다음에 지금처럼 동명사 쓰잖아요. 그럼 저 동명사 자체 아예 그만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stop running. run away from이니까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자꾸 뭘 피했죠? 스포츠 경기를 안 보고 막 내가 그런 관련된 거 다 셧다운 하려고 그랬죠?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문제점과 또는 나의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멈출 기회였다. 이렇게 되죠. So, 그래서 I made up my mind인데 줄 칩시다. 여기다 made up my mind. 보통 이렇게 make up 다음에 소유격을 쓰고 나서 mind를 쓰면요. 동사를 쓴 다음에 여기가 de가 원수로 바뀌어서 다시 씁시다. decide예요.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그 다음에 determine, 역시 결심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once 자리 뒤에 명사 mind에다가 옆에 있는 저 동사들의 명사형을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make up 다음에 once, 그 다음 decision 이런 명사 써도 되고요. 또는 determination 이렇게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decision 또는 determination이라고 이 자리에다가 명사를 바꿔 쓰셔도 돼요. 다 결심하다. 자, 오늘날 thanks to my brave decision 나의 이런 용감한 결정 덕분에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칠 건데요. 줄을 두 번 칠게요. 여기 보면 앞에는 on the sidelines고요. 그 다음 뒤에가 여기 instead of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on the playing field인데 자, 여기서 instead of를 기준으로 두 개가 대조가 되면서 병렬되고 있어요. 병렬될 땐 두 개를 똑같은 형태를 쓰죠. 그러니까 비교는 어떻게 되는 거야? on the playing field냐? 그거 대신에 지금 on the sidelines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경기장으로 또 봅시다. 얘가 물론 육상 선수긴 했지만 육상 선수로 친다면 원래 만약에 체육하는 이렇게 playing field 축구장 같은 거라고 친다면 그쵸? 축구장이면 여기에서 playing field는 여기야. 여기서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여기서 뛰어. 이게 선수들 즉 스타급의 선수들은 저기서 뛰지. 근데 얘는 다쳤는데 저기서 못 뛰잖아. 그치? 그럼 저 플레잉 필드에서의 스타가 되기 위한 거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대신에 뭐야? 사이드라인에 왜 S를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다가. 사이드라인 두 군데 있거든. 왜? 여기 보면은 사이드라인이 이쪽 사이드라인이 있고 이쪽 사이드라인이 있어. 양 팀에 따라서. 그치? 그럼 사이드라인에 보통 누가 앉아있어? 감독, 코치, 대기 중인 선수 그리고 바로 저 스포츠 메디슨 전공한 사람들 있지. 그러다가 누가 부상을 당해. 그럼 엄청 빨리 뛰어나가지. 그래가지고 상자 같은 거 들고 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려주고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응급처치해서 싣고 나가잖아. 왜? 이때 이 사람이 잘하면 그 선수의 선수 생명을 살리는 거고 아니면 그때 처치가 좀 늦으면 이 사람 막 불구되고 장애되고 선수 수명이 끝나고 막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면 말 그대로 사이드라인의 스타가 되기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심한 건 뭐야? 나의 이 용기 있는 결정은 결국 뭘 하게 된 거야? 나 이제 플레이필드에선 선수로서 스타가 되진 못해. 대신 그 대신에 나 이제 사이드라인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친구가 마지막 유나죠. 그쵸? 유나. 자, ever since 나와 있는 거에서 여기 since에다가 줄을 한번 치시면서 since 관련해서 여기다가 설명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since에다가 세 가지를 쓸 건데요. since가 세 가지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다가 부사, 2번에다가 전치사, 그 다음 3번에다가 접속사. 접속사는 예문을 굳이 따로 안 써도 되는 게 얘가 접속사예요. since 다음에 I was young이라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바로 접속사. 그래서 아래다가 굳이 궁금하시면 얘가 3번이야. 이게 접속사야. 이렇게 쓰세요. 해석은 1, 2, 3번의 모든 해석이 다 똑같아요. 그 후로 이런 얘기예요. 뭐뭐한 이후로 똑같아요.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부사의 뜻은 무엇이냐?
부사 뜻은 똑같지만 부사는 그냥 저것만 써요. 그냥 since 그러면은 그 후로 이 뜻이에요. 그러면 I haven't met him since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못 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전치사는 뭐야? 여러분 많이 보는 건 이런 거죠. since 다음에 뒤에다가 연도 표시 이런 거 있는 거. 2015년 이후로 이렇게 오면 제가 전치사예요. 중요한 건 그냥 since만 오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만 부사만 쓰냐 아니면 since 다음에 명사가 오냐 아니면 since 다음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오냐 상관없이 모두 다 뭐다? 중요한 건 모두 여기 현재 완료 시제 지금처럼 have admired 이런 시제랑 연결된다. 왜? 내용상 내가 어렸을 때라는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존경해왔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admired란 단어 밑에다 동요 하나만 쓸까요? admired는 다른 말로 respected 존중해왔다. Great public speakers죠. 자 아래쪽 문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동사 병렬 하나 꼭 챙기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move에다가 줄치시고 별표를 하나 다는데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요 자리가 moved가 아니다 라고 체크 한번 합시다. 왜냐 생긴 걸로 보면은 예뻐요. moved라고 쓰면 hoped, moved 예쁘죠? 근데 안 돼요. 왜? 내가 희망했는데 inspire 영감을 주다 뒤에다가 목적어가 audience랑 이 move의 목적을 공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만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얘네 두 개 이렇게 묶어 주어야 둘이 얘를 하나 같이 공통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inspire, move, audiences 이렇게 되는 거야. inspire도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하거든. 누구에게 영감을 주다. move도 누구를 감동시키다. 그러니까 내 연설을 듣는 그 청중들을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 주면서 걔네들을 감동시킨다는 것 자체를 희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법상의 설명이고 선생님 그러면 또 왜 저기다가 moved 하면 안 돼요? 내가 영감을 주었고 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걔네를 감동시켰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아직 여기까지 봤을 때 얘가 연설을 못한 애거든 아직. 맨날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연설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미 여기다가 청중들을 감동시켰어요 이렇게 쓸 수는 없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적용 과거 시제가 아니었다. 자 위에서 말했던 여기 public speakers라는 저 표현을 여기서 them이라고 끌어다 쓴 거죠. 그래서 복수형 대명사를 쓴 거고요.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들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every time 매번 이런 얘기죠. every time 자체는 다른 표현 쓴다면 whenever 이런 표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할 때마다 I had a chance 내가 뭘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to speak in front of people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뒤에가 I would라고 써놨죠. 화살표 여기다 내릴까요? used to란 조동사랑 의미가 똑같아요. 해석은 뭐야? 뭐뭐 하곤 했었다. 여기 니은이 빠져. 하곤 했었다. 그쵸? 뭐뭐 하곤 했었다. 그럼 뭐야? 해석상 옛날엔 자주 그랬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예요. I would get scared 하면 나는 되게 겁먹고는 했었어. 지금은 아니야. I didn't want to make a fool of myself. 자, make a fool of면 말 그대로 우리 풀이 바보잖아. 내 자신을 바보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많은데 나가가지고 앞에서 연설 안에 서가지고 애들한테 막 놀림당하고 바보 만들고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조롱하다, 놀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다, 놀림받다 이러고 싶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래쪽에 보면 여기 미를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는 이 자리에다가 미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왜? 주어가 I고 목적어도 me이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는 myself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연설가가 되는 게 꿈인데 못했느냐? 나가서 놀림받을까봐.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 뭘 말하는 거야? 연설한다고 나갔다가 결국 조롱거리가 될까라는 두려움이 나를 그리고 여기서 비교되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뒤를 보니까 요 rather than을 기준으로 뒤에는 on이시 있고 앞에는 behind the stage가 있죠. 뒤에서 말했던 이도 똑같이 stage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결국은 원하는 건 on the stage야. 나는 무대에 있고 싶은 애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그러는 대신에 오히려 뭐야? behind the stage 무대 뒤편에다가 kept 잡아두었다 이렇게 되죠. 결국 나는 무서워서 무대 위에 못 가고 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줄에 That's why 했어요. 그것이 바로 I never entered the annual speech contest예요. 쉬운 것부터 먼저 보자면
enter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디 들어가다죠. 근데 공간에 예를 들면 건물에 들어가다 방으로 들어가다 이럴 때 쓰지만 내용상 대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회에 참가하다라는 의미를 쓴 거고요. 그런 참가하다라는 의미라면 아래쪽에 participate in, partake in, take part in 같은 단어들이 다 동요예요. 같은 계열의 단어 부르고 그 다음에 annual이 뭐냐면요. 매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얘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에서 매년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했구나 이거를. 그런데 얘는 여지껏 안 했구나 이 얘기예요. 얘는 근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아직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었다 했고요. 중요한 건 뭐야? 와 관계부사 Y가 선행사가 없이 나와 있는 이 자리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이제 저걸 문장 변환으로 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화면을 확대하고 보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옆에다가 이게 교과서 본문 문장이에요. 여기다가 본문 문장 이렇게 쓸게요. 본문 문장이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요 형태가 사실은 일반적 형태죠. 얘가 일반적 형태. 일반적 형태라는 건 뭐야?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관계부사인 Y가 연결되는 상태죠. 그럼 세 번째 the reason만 있는 건 뭐야? 얘는 지금 선행사는 있고 관계부사가 생략된 상태죠. 관계부사 생략. 그럼 아까 본문 문장은 어떤 상태였던 거야? 쟤는 선행사가 생략된 거지. 선행사 생략.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the reason 다음에 that은 뭐야? 여기서는 관계부사의 역할을 관계부사 Y 대신에 that이 해주고 있다. 실제 해줄 때가 있거든 대신. 자 그리고 that's the reason for which라고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for which라고 쓰면 얘는 뭐야? 이 부분 주로 여기다 쳐있는 for which 이런 건 결국 관계부사를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로 바꿔 써놨구나. 이렇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패턴은 나머지 경우에도 적용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where를 한번 그렇게 한 적 있어요. The races where. 근데 그때는 여기서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선행사 생략 또는 여기처럼 관계부사 생략 그 다음에 여기 관계부사 대신에 that은 그 where엔 적용이 안 돼요. 왜냐? 앞에 있던 선행사 races가 그렇게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낸 place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거기 사용됐던 대로만 쓰시면 돼요. in which, 그 다음에 where까지만 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요 5가지가 다 돼요.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 나와 있는 거랑 다르게 글자 수를 다르게 주거나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올 때 어법상 틀린 것은 했는데 다르게 바꿔놓고 맞냐고 물어보는 패턴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바꿔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 왜 이렇게 우울해요, 얼굴이? 너 두 번째 줄. 네. 딱 필기하더니 되게 진짜 하기 싫은 표정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다른 생각 있어요? 네, 봅시다. 자, 뒤에 볼게요. 다음 문장을 보니까 I really wanted to인데요. to에다 줄 치세요. to. 자, 이 to가 의미가 있는 to라서 그래요. 아래쪽에 여기 대부정사라고 쓰세요. 대라는 건 대신이라는 뜻이죠. 대명사도 있고 대동사도 있어요. 근데 대부정사는 엄청나게 긴 투부정사를 대신해주고 있어요. 어떤 투부정사냐면 위에서 저기서 보니까 여기 전체예요. 여기 enter 다음에 the annual speech contest at my school까지 전체를 이 투부정사 하나가 모두 대신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럼 다 쓸 뻔했어요. 실제로 난 한 번도 저걸 한 적이 없어 그래놓고 나서 나도 정말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I really wanted to enter the annual speech contest at my school 다 써야 돼요. 원래는. 근데 뭐 나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to 하나가 그걸 다 받아줬다. 왜? 원래 want는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목적어 쓰니까 원래 I wanted to enter 이렇게 써야 되는 걸 to까지만 써주면 뒤에는 어차피 이런 거 연결이겠거니 라고 해주는 대부정사, 즉 투부정사를 저렇게만 써도 대신 받아준다 이렇게 된 거죠. But I just didn't have enough courage예요. 나는 그저 용기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아랫줄에 변형한 건 이거예요. 뭘 보는 거냐면 enough는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요. 그러나 만약에 형용사를 꾸밀 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이건 거죠. 이거 어순을 보란 얘기예요. enough의 위치. 명사는 앞에서 수식.
부사는 형용사는 뒤에서 꾸며준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비동사도 바뀌겠죠. courageous라고 용감한이라는 형용사를 쓴다면 앞에 wasn't로 바뀌겠죠. didn't가 아니라. 난 용감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반전 있어요. last year 그랬어요. 작년은 그랬어요. 작년은 was my final chance예요. 결국 이 친구는 뭐야? 이제 졸업했겠네. 그쵸? 작년이 마지막이니까. 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when I saw the poster, 내가 학교 게시판에서 이 포스터를 봤을 때 my mind began to fill with인데 줄을 여기다 치세요. fill with. 자,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릴 때 아까는 내 방은 메달과 awards로 가득 차 있었다 했을 때 was full of, 그쵸? 그때는 be filled with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왜 그냥 filled with야? 이럴까봐. 그래서 미리 보자고 한 거였어요. be filled는 자, 수동이었죠. 결론을 말하면 fill은요. 자타동사가 다 돼요. 자타동사가 다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차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양동이 받아놨는데 천장에서 빗물 떨어서 벌써 물이 다 찼어. 이거 내가 채웠어? 그 저절로 찼지. 이해돼요? 아니면 밖에 봐봐. 와, 여기 앞에 하천이 있는데 비 많이 와서 물이 여기까지 차량차량 다 찼어. 이런 것도 누가 채웠어? 저절로 찼죠. 그런 게 자동사 fill이에요. 그냥 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채워지다. 그쵸? 그런데 아까 걔는 방이 was filled with medals예요. 왜? 자기가 채웠겠지 방을. 내가 채운다 내 방을 메달로 이렇게 되죠. 행위자가 있으면 수동태를 쓰는 게 자연스럽지만 지금 이 자리를 봤을 때 얘 마음과 생각이 학교에 서 있는 이 연설대회에 대한 생각으로 찼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도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 내가 지금부터 수학 시간이지만 수학 생각 안 하고 저 생각만 해야지 하고 내가 내 머리를 그 생각으로 집어채워? 아니야. 내가 의도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자꾸 그 생각만 올라와. 그 생각만 나. 그걸로 꽉 차 머리가. 내가 채우는 게 아닌데. 그럴 때 자동사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 자리에다가 수동을 쓰지 않고 자동사로 fill을 썼다는 게 그런 의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그지? 그래서 결국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저런 걸로 선생님들이 저 자리에 be filled with라고 썼는데 맞냐 틀리냐 이렇게 출제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 자리가 filled with라고 써있는 걸 보고 틀리지 않다는 걸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저 자리가 비동사 filled라고 고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맞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저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괜찮아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I heard a voice인데 자, 아까 우리가 지각동사 배웠었죠? 지각동사가 heard면 뒤에다가 목소리라는 목적어 뒤에서는 growing이라고 여기에 현재 분사 형태가 목적어 보러 온 거죠. 그쵸? 자, 목소리가 점점 자라는데 grow 다음에 뒤에 louder이라고 또 형용사가 보러 왔으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거 얘가 미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릴 리가 있어요. 환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쵸? 자, 근데 그 내면의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뒤에 saying도 그 나의 내면의 voice가 말하는 거야. Go for it. 야, 한번 가서 해봐. 이런 얘기지. 도전해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저게 정말 귓가에 들린 건 아니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냥 머릿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뒤에 있는 saying은 뭐야? 이건 분사 구문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선생님 이거 목적격 보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쳐도 growing과 saying 두 가지가 모두 voice 뒤에 연결되는 목적격 보호면 growing and saying이라고 써야 돼요. 분사가 두 개가 다 보호라고 해도 병렬 구조상 and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결국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하나 점점 커지는 걸 들었는데 근데 말이지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다면 자연스러운 건 이런 식으로 and가 있었다면 it이 말하는 건 바로 그 목소리죠. voice죠. 그 목소리는 was saying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서 한번 해보라고.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는 나라면 좀 더 경제적으로 쓰겠어요. and랑 이 둘 다 쓰기 귀찮잖아. 그러면 which 하나 쓰면 뭐야? which는 저기 있는 and 같은 접속사 역할 그리고 앞에 있는 voice라는 명사를 대신 받아준 대명사 역할을 모두 다 해주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전법을 쓰면은 which was saying 그러면 제일 깔끔하게 해결되죠. 그리고 실제 어법상도 봐봐.
주격과 비동사를 생략하면 얘만 남지? 그러면 모양상도 saying만 남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견의 여지가 없이 which was saying이 안 된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바꿔 쓴다면 which was saying 또는 and it was saying이 다 괜찮다. 자, 그 결과 결국 이 친구는 뭐야? I decide to. decide 원래 to 부정사의 목적어로 쓰고요. sign up for 뭔가에 등록하다. 아래쪽에 register 하나 더 씁시다. enrol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dd이 2번 들어가요. enroll 등록하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해요. 자,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I did it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즉 간단히 말하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briefly랑 simply랑 다 간단히란 뜻이라서 speaking을 뒤에 붙여도 되고요. 또는 simply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인 put을 써도 간단히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I did it 그랬어요. 내가 해냈어 이런 얘기예요. I delivered my speech예요. 내가 내 연설을 어디다 했어요? To the entire school 학교 전체에다 했어요. How did I do? 내가 어떻게 했냐고? Honestly 솔직히 말하자면 I don't remember예요. 잘 기억이 안 나. Much from the contest. 이 대회는 잘 기억이 안 나. 왜? I was so nervous. 뭐야? 옆에 anxious.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자, 그러나 자,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하네요. My act of courage인데요. 여기까지 주어져. 나의 그 용기 있는 행동, 용감한 행동이. 그 다음에 이 tote란 동사는 원래 사형식 동사라서 me까지가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a valuable lesson이라는 것이 뭐뭐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되죠. 가치 있는 교훈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이렇게 나와요. 위에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온다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낚이는 게 뭔 줄 알아요? 보통 얘를 그렇게 많이 골라요. 왜? 실제로 in 아니면 I am 들어가면 대부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valuable과 invaluable은 굉장히 반대처럼 보여요. 그런데 동의어예요. 아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물론 외워야 되지만 invaluable은 특히 보고 가세요. 동의어예요. 그럼 나머지를 봅시다. worthwhile 가치 있는 거니까 뭐 같이 똑같은 얘기고요. beneficial 이로운 거니까 가치가 있는 거겠죠. constructive는 원래 뭐냐면 건설적이냐 교훈인데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사람에게 좀 더 건설적이고 좋은 쪽으로 말해주는 그런 교훈. precious 소중한이고 irreplaceable 무슨 얘기야? 요즘 뭐 그런 얘기야. 대체 불가 그런 얘기야.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다 같은 얘기고요. 자, 이제 옆에 수고 볼까요? put mine to 했는데 나의 마음을 여기에 준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보통 마음 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심하다 마음 먹다. 내가 마음 먹는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지막 거에다 박스 한번 칩시다. 마지막 거. I can do 해놓고 나서 whatever I put my mind to라 했는데 이 whatever를 같은 거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anything이라는 건요. 원래는 이렇게 화면 좀 키워보자면 여러분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긍정문에다가 anything을 쓰면요. 엄청나게 강한 긍정이 돼요. 왜냐? 원래 anything 같은 이런 any가 들어가는 말은 부정문 예를 들면 I don't have anything. 전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의문문 Do you have anything? 너 뭔가 가지고 있니? 아니면 조건문 If you have anything. 네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조건에서 써요. any가 들어가는 말은 다 그래요. 그런데 긍정에 쓰잖아요. You can have anything. 너 뭐든지 가져가도 돼. 그냥 모든 걸 가져가 이것보다 그 어떤 것이든 가져가도 돼가 훨씬 강하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anything that I put my mind to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 먹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라는 뉘앙스여서 whatever이 가는 느낌 뭐? 그 무엇이건 간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는 그 무엇이건 간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위에 써있는 걸 변형한 거예요. 위에는 여기에서 실제로 여기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목적격을 그대로 쓴 거. 목적격인데 위치로 쓴 거. 물론 옛날 어법이라면 anything 뒤에는 that만 허용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고3 지문에서도 보면 anything 다음에 위치 쓰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anything 다음에 생략 가능하죠.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여기 to가 사라지죠. 그러면 to 위치가 되죠. 그리고 나면은 whatever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whatever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전체였고요.